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토트넘만 기쁜 건 아니죠. 프리미어 리그 경쟁팀들 아스날, 맨유도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맨유는 1차전에서 많은 골을 넣으며 진출이 유력했지만 2차전에서는 0대0 졸전을 펼치며 올라갔고, 아스날은 벤피카를 상대로 종료 몇 분 남기고 오바메양의 극적인 골로 겨우 올라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 레스터시티는 체코 프로팀에게 패배하면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토트넘은 볼프스베르크를 상대로 최종 8대1이란 스코어로 여유롭게 이겼기 때문에 강팀 느낌 확 나죠. 볼프스베르크는 토트넘에게 행운을 빌면서 너희가 우승할 거야, 우린 우승팀에게 진고고라며 토트넘의 우승을 간접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가깝게만 봐도 결국 맨유, 아스날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죠. 16강 대진은 26일 저녁 8시 50분에 치러집니다. 16강에 진출한 팀인 만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팀보다는 이 팀들과 붙었으면 좋겠다는 팀들은 꽤 있는 듯 합니다. 16강부터는 같은 리그 팀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습니다. 꼭 피하고 싶은 팀들도 있으니까요. 16강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아스날 이상 잉글랜드 팀들이고, 스페인에서는 비아레알, 그라나다가 올라갔고요. 이탈리아에서는 AC 밀란, AS 로마가 올라갔고, 우크라이나 팀이 두 팀이 올라갔습니다. 샤흐타르와 디나모 키예프. 네덜란드에서는 토트넘에게 매우 익숙한 팀이죠. 아약스가 올라갔고, 그리스에서는 올림피아코스가 올라갔습니다. 스위스에서 영보이스, 그리고 체코에서는 슬라비아 프라하, 크로아티아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 팀이 올라갔고, 노르웨이에서 몰데, 그리고 제라드가 이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 팀이 올라갔습니다. 과연 16강은 토트넘이 누구와 만나게 될까요? 토트넘에게 이번 유로파 리그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전에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유로파 리그를 치렀고 조기 탈락도 했지만 당시에는 리그에서 4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위 진입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이상 유로파 리그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우승을 해야 한단 말이죠. 무리뉴 감독은 32강을 치르면서 기분 좋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 의미 없는 32강 2차전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토트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받기 때문이었죠. 무리뉴 감독은 우린 해냈고 원하는 모습으로 승리했다. 비상용 전술이 필요 없었다. 경기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플레이를 했다. 4골 모두 다 아름다운 골이었고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부상도 없었으니 좋았다. 알리는 부상도 있었고 그의 거취에 대한 말들이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적 시간은 다치고 부상에서 회복했다. 그는 이제 많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중이고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그는 정말 잘 뛰어줬고 물론 그의 골은 멋있었지만 나에겐 그의 어시스트와 팀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그가 화려한 골은 넣을 수 있지만 그가 경기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모두 리그 선발에 들 수 있는 선수들이고 불만족스러웠다고 할 만한 선수가 없었다. 이제 로셀소도 복귀한다. 다시 경쟁할 좋은 상태가 된다. 무리뉴의 인터뷰에서 희망을 주는 건 3명의 선수 때문입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활약한 알리와 베일인데 드디어 가장 이상적인 그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리가 어시스트를 하고 베일이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이는 토트넘 팬들이 많이 기다렸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뉴가 언급하듯이 알리가 부활을 한 듯 보이고 베일은 클래스가 다른 완벽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에서 현역 시절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던 레전드 미케 아자르가 케인이 최전방, 소니 왼쪽, 베일이 오른쪽, 알리가 케인의 뒤, 남은 시즌 전방 4명 조합을 상상해보라. 많은 골이 터지지 않을까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 경기 후에 팬들도 이 둘의 조합에 대한 칭찬도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보다 나은 결과가 있었으려나? 몇몇 골은 분명 더 터뜨렸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한테 고마워. 유로파에서 토트넘은 최강팀인데 프리미어에서는 정신 못 차리지.
그래도 승리 소식은 항상 달갑긴 해. 오늘 델레랑 베일 경기력은 마스터 클래스였어. 선수들도 돌아왔으니 이제 팀만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면 돼. 오늘처럼 알리의 창의력이랑 압박 능력을 이용하면 좋은 결과들도 기대해볼 수 있겠어. 이젠 이기는 경기만 하자고. 알리랑 베일 덕분에 깔끔한 승리였어. 비니시우스도 골을 여러 개 터트리니 좋았을 거고 이제 이 흐름을 리그에서 유지하는 일만 남았어. 꽤나 재밌는 경기였어. 토트넘의 가능성이랑 협동력까지 볼 수 있었으니 이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지금까지 비니시우스 욕만 했었는데 내가 잘못 봤네. 골을 2개나 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수비도 탄탄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승점도 많이 얻어갔으니 앞으로 유로파에선 좋은 소식만 있겠어. 쉽게 이겼고 적당히 즐길 법한 경기였군. 이제 16강으로 진출하니까 오늘처럼 앞으로도 열정 넘치게 뛰어달라고. 오랜만에 토트넘이 이기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 델레 컨디션도 돌아온 것 같으니 팀 분위기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베일까지 자신감에 차 있으니 앞으로는 분명 더 나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우리에게 베일과 알리가 필요했다는 걸 알려준 무리뉴의 큰 그림이었어. 반성할게. 알리는 환상적인 활약 후에 후반 30여 분에 교체될 때 벤치로 가면서 손흥민과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 팬들도 감동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본래 손흥민의 단짝은 알리였던 거 아시죠? 네. 토트넘은 거기다 이제 로셀소도 돌아오게 됩니다.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에서 로셀소의 복귀를 언급하기도 했고 은돈벨레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로셀소가 공을 들고 토트넘의 훈련장인 엠필로 걸어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흐뭇한 이유는 앞으로 살인적인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최상의 선수 구성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FA컵은 탈락했기 때문에 3월에 A매치 데이가 있지만 아시아는 A매치가 취소된 상태라서 손흥민은 열흘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체력이 회복될 시간이 충분한데 그러려면 유로파 8강 당연히 진출을 해야겠죠. 2월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리그 번리전인데요. 사실상 토트넘은 목표 달성을 위해 번리전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기고 봐야 첫 단추를 잘 꿰야 리그 4위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번리는 하위권에 머물면서 비교적 실점은 적은 상태로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입니다. 손흥민에겐 매우 고마운 팀이기도 하죠. 번리전 70m 질주골로 푸스카스 상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손흥민도 득점 1위와 4골이나 벌어진 만큼 이번 기회에 우려를 날리는 축포를 꼭 쏘아 올려야 합니다. 번리전 다음 스케줄이 무리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최고의 전력으로 토트넘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이기자!